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6시 45분. 너무 근데 날이 밝은데요. 사실 이런 날은 퇴근하면 안 되는데 5시 40분에 구월동에서 출발해서 지금 1시간 만에 성수동 있는 곳까지 왔기 때문에 빨리 왔죠. 저는 차를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차 사이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 구월동에 제 지인의 사무실에서 재밌는 현상을 하나 제가 목격을 해가지고 뭐 차도 막히는 김에 영상을 켰어요. 제 지인은 구월동에 플라자 상가의 1층에 부동산을 오늘 오픈했거든요. 그 오픈하고 나서 그 상가에서 어떤 관여가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어컨 실외기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막 이런 얘기를 와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지만 그 사촌이 죽기까지 바라진 않는다. 주변에 어떤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친척이라 하더라도 내가 걔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걔가 내 피부친데 내 친구인데 내 지인인데 망하거나 죽기까지 바라진 않는다. 그게 한국인의 특성이에요. 그건 제 표현이 아니라 어떤 역사학자가 한국인을 그렇게 분석하신 겁니다. 근데 일부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플라자 상가라고 한다면 1층에 수많은 가게가 있죠. 그 수많은 가게가 있을 때 그 모든 가게가 입점도 잘 되고 흥해서 상가 자체가 굉장히 번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상적이겠지만, 새로운 상가가 옆에 계속 생기고 상권이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상가는 공실이 생기고 어떤 상가는 입점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바로 옆에 가게인데도 어떤 업종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10년 동안 임대료 계속 올리면서 임대 수입이 착실하게 나오는 상가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임대료 손실이 나고 또 공실 있는 동안 임대료가 아예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공실을 갖고 있는데 옆에 가게가 나갔다든지, 근데 내 가게는 비어 있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무슨 심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뭔가 오픈을 했을 때 그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괜히 와서 시비 걸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경상도 표현으로, 저도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쪽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거 안 될 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안 돼요? 지가 뭔 상관이냐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아요. 남을 항상 질투하죠. 항상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도 이런 거 있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로 보이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알아서 꼴값 하면서 괜히 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할 필요도 없고, 벤츠 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 나이에 맞지 않은 그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런 것도 사람 성격마다 다르니까 포르쉐를 타든 페라리를 타든 내 알 바가 아닌데 저는 안 그런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질투심은 이성을 잃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저는 예전에 이런 것들을 봤어요. 부동산 1층 부동산들의 경쟁이 심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들이 10년, 20년 된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질투심은 집단 이기주의처럼 돼버려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알던 그 오래된 부천의 그 동네에서는 1층에 부동산들이 쫙 있는데, 그 희한한 거는 부동산을 자격증 딴 사람이 그냥 그 해당 구청에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보여주고 그냥 자기 오픈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오래 하신 친구들 부동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저 사람이 우리 허락도 없이 부동산을 여기다가 감히 오픈해? 근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 와가지고 딴지 걸고 법적으로 뭔가 위반한 게 없는지 쌍심지를 키고 있다가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건데 그래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신고하고, 부동산의 어떤 중개와 관련돼 가지고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고발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 옆에 공인중개사들이에요. 이 파일을 크게 해가지고 요만한 빵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요만한 거를 계속 쪼개다 보면 힘드니까, 이거 우리도 먹기 힘드니까 더 이상 누구 들어오면 안 된다, 막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본 광경은 그 지역의 어떤 카르텔에 허가받지 않고 부동산을 오픈하신 분이 사무실에 유리가 다 박살나는 걸 봤어요. 밤에 술 먹고 지나가가지고 다 부셔버린 거죠. 그 당시에는 CCTV가 그렇게 많은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죠. 우리 동네에서 부동산 할 건데 우리 허가 안 받았으니 너는 유리창 깨져도 돼.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시절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몇십 년 전에는 그런 무법천지의 그런 사고방식도 있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선진화되고 착해져가지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CCTV 무서워서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지 마음속은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냥 내 생업과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 옆에 가게에 뭐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꼬투리 잡고, 내 가게는 비어있는데 옆에 가게는 임대가 됐으니 똑같이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옆에 분양받은 상가 소유자가 임대료 나는 못 받는데 너는 이번 달부터 벌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해당 가게의 임차인을 와서 괴롭히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또 잘 살다 죽을 수도 있지만, 절에 다니는 저로서는 그 사람의 다음 생은 없다. 다음 생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가축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람으로 환생하기 힘들다. 왜냐, 남한테 나쁜 짓 해가지고 좋게 될 일은 없잖아요. 저는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한테 좀 나쁜 행동을 한 사람도 저는 제가 뭔가 응징하려고 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화 내주실 분들이 신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지인의 부동산 오픈식에 갔더니 그 상가와 관련돼 가지고 에어컨 실외기를 왜 그 어디다 설치했냐니 많이 이런 얘기 가지고 시비가 많았었는데, 오픈하는 가게에 와가지고 그런 시비를 거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것도 20대 30대도 아니고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 보이는 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나이가 50이 넘으면은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그냥 그 동네에 가게 하나 오픈하면 아유 축하해요, 잘하세요, 이런 말을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 자리가 빵집도 아니고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자기 상가 비어있는 거 있으면 아유 여기는 그래도 가게 주인이 부동산 나가서 참 좋겠네, 오픈하셨으니까 제 가게도 좀 임차인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첫 손님이 되면서 즐거운 관계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지가게는 비어있어서 억하심정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에어컨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그 소유자도 아니고 임차인한테 와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이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6, 70이 먹을 때까지 얼마나 인생에 굴곡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저 아직도 철이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이가 6, 70 된 그렇게 돼 보이는 분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 동네에 오픈한 가게에 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라는 건 다 이렇게 딱 보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어디 아침에 어느 가게를 갔는데 느낌상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제가 첫 번째 손님 같아요. 2024년에 마수거리 그런 거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의 가게 오늘 셔터 처음 올려가지고 제가 첫 손님인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충 뭐 없어요? 아 없구나 그리고 바로 나온다? 물론 안 사고 자기가 필요한 게 없으면 그냥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식빵을 사려고 빵집에 갔는데 그 빵집에 제가 원하는 빵이 없어가지고 식빵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와야 돼. 근데 제가 눈치를 딱 봤더니 제가 오늘 첫 손님인 것 같아요. 굳이 제가 그 가게 주인한테 아 저 사람 우리 가게 와서 오늘 첫 손님인데 재수없게 소금 탁탁탁 그런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 마인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식빵 사려고 갔지만 원하는 식빵은 없는데 제가 첫 번째 손님 같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빵 사요. 저는 뭐 다른 빵집 가서 식빵 사든지 아니면 그 빵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거기 가서 있는 다른 빵 사가지고 제가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탄수화물이에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온다 한들 뭐라고 안 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재수없게 아침부터 빵 사러 왔는데 뭐 식빵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손님도 웃긴 거고 거기에 재수없게 와가지고 마수거리도 망치고 오늘 장사 퇴퇴퇴 하면서 소금 뿌리는 가게 주인도 똑같은 거고 그렇게 빡빡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지인의 오픈식에 제가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가량 있다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 1시간 가량 거기 와서 축하해주는 동료들의 동료애도 봤지만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흘끼듣기 쳐다보면서 그 중에 관심 갖는 눈빛으로 쳐다본 사람 말고 와서 뭐 딴지를 건다든지 이런 사람을 봤을 때는 참 이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질투의 민족이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인 건 알지만 그냥 속으로 배 아파하면 좋을 텐데 그거를 밖으로 저렇게 언어로 표출을 하고 그 싫은 소리 남한테 하면은 저분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병신이라고 생각하죠?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남한테 표현을 해가지고 스스로 남한테 병신 취급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동네 오래된 어르신으로 새로 개업한 사람한테 얼마든지 이 동네 좋은 사람이 많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갔다 오는 길에 차도 막히는데 그 딴지 걸었던 아줌마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냥 세상을 얼마나 그냥 철없이 살았으면 나이가 6, 70이 돼서 아직도 저렇게 철 안 드는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좀 부럽습니다. 철 안 들고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매우 부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